자, 오케이. 1번 보도록 합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럼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거고 한 점,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시원하게 이게 x절편이라고 불리는 친구니까 x절편이 두 개 있다와 말이 같죠?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입니다. 이거의 근이 해가 두 개 나와야 되죠. 그럼 판별시티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큽니다. b제곱 25 마이너스 4ac 4a가 0보다 크다. 얍! 그러면 4a가 25보다 작다. a가 4분의 25 이렇게 돼서 a 범위가 6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개수는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6개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2번 바로 풀게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의 문제들이죠. 꼼꼼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두 당식 A,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당식이 2번 봅시다. A라는 당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입니다. B라는 당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만족할 때 a 플러스 x가 2b를 만족합니다. x를 구해주세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이 친구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들하는 거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x는 2b에서 a 당식을 빼는 겁니다. 이항시키면 되고요. x는 2배의 b, 바로 2배 할게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가 되고요. 8이 되네요. 빼기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x 세제곱 여기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9x제곱 요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10x 상수항 있네요. 플러스 3입니다. 객관식에서 찾으시면 되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바로 보입니다. 3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번 보시면 마이너스 1과 x가 3 사이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k의 최대와 최소 문제입니다. 최대값과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시원하게 이차함수 구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배운 대로 원전제곱식 써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쓰시고 이런 거 하거든. 나도 다 해줄게 그냥. 반의 제곱 해주는 거죠. 플러스 4 마사 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배의 얍 x 마이너스 2의 제곱 뿅뿅 플러스 8 더하기 k입니다. 이 함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상상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유로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이 아이가 유로블록한 2차 함수고 꼭점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8 플러스 k가 되네요. 정의역 범위가 마일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3은 요쯤에 가깝게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면 그래프가 요것만 있으니까 최대값은 보다시피 꼭지점이 위치하는 이곳 8 플러스 k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구조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8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잡히네요. 따라서 문제 읽어보니까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b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8 플러스 k고 b란 녀석이 k-10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빼기 b니까 빼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답은 C8 되겠네요. 4번 계속 갑시다. 4번 보시면 3x 문제에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7을 나눕니다. 얘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어렵게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기본적으로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을 나누세요. 뭘 생각합니까? x제곱 더하기 2x 우리 나누기 잘합니다. 3x 쓰시면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빼주시면 날라가고 얘 세 빼면 마 8x 제곱이 되고요. 어머, 잘 안 보이려고 하네요. 마 8x 제곱이고 플러스 8x고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 8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이 되네요. 그래서 빼주시면 날라가고요. 얘 세 빼면 24x네요. 얘 세 빼면 마이너스 15네요. 2차항이기 때문에 1차항이 나오면 우리가 점점점 나머지 24x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해서 나머지가 24x 마이너스 15라서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4고 b가 마이너스 15입니다. 두 식을 더해주시면 답은 5번입니다. 계속 풀게요. 앞부분 파트라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지 싶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얍! 하트 쳐줘야죠. 5번입니다. 복소수 계산하세요 라는 복소수 문제네요. 우리 친구들이 시원하게 1 플러스 i분의 1의 4제곱입니다. 기본적으로 1은 4제곱 맞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일단 분자는 1 써주고 분모는 1 플러스 i의 4제곱 쓰실 텐데 우리 친구 많이 연습했던 구조죠. 1 플러스 i의 4제곱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 아닙니까? 공부하시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죠. 제곱은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러면 날라가고요. 2i가 되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또 그것을 제곱한 게 4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시면 되네요. 2i의 제곱에 1이라서 4i 제곱입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있죠? i 제곱은 마일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갑시다. 6번에 2차 함수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 키를 잡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함수를 구해야 되는 y는 fx가 2차 함수입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얘가 2차 함수입니다. 2차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이 fx를 구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서 조건을 3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구조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칭축 방정식이 발음이 세네요. 죄송합니다. 대칭축 방정식이 x는 1이다 그러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죠. x가 1이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잡힙니다. 뭐 이로볼록한지 아래볼록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fx는 마사가 중근을 갖는다. 기하학적 해석이라 그래서 fx는 마사가 의 해에 대해서 2차 함수 구조에서 이런 얘기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에 해는 교점이 되죠. 교점 됩니다. 그러면 걔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령 2차 함수가 x는 1에서 이렇게 있다면 아래볼록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답은 어떤 구조에서 잡히겠지만 가정하고 이렇게 아래볼록하면 이게 y는 fx라면 꼭점 x는 1입니다. 여기가 마사를 그었을 때 교점이 중근이라는 건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요. 이 선하고 중근과제는 어떻게 만나야 되지? 바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어서 접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y는 마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사라는 걸 나단서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y는 fx가 끝났죠. 꼭지점 좌표가 1, 마사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죠. 계산하기 위해서 a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a만 구하면 되는데 아직 다조건을 써먹진 않았습니다. y절편이 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0,-1을 지나네요. 그래서 다조건에 0,-1를 지난다는 얘기로부터 여기 대입하면 마이는 여기 영등하면 a입니다. a-4 a는 2겠네요. 그럼 2차 함수 fx가 시원하게 2배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는영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죠. 마무리를 해볼게요.
2의 x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되고 x 빼기 1의 제곱은 2가 됩니다. x 빼기 1이 루트 2거나 x 빼기 1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그럼 x는 1 플러스 루트 2와 x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x절편이 1 플러스 루트 2, 0이고 1 마이너스 루트 2, 0이 됩니다. 요게 a 역할하고 b 역할을 하네요. 두 개 곱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6번의 정답은 마일입니다. 3번 이렇게 되네요. 7번 바로 흘러갈까요? 앞부분에서 계산을 하시다가 틀리거나 수학적 구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내신 시험 칠 때는 큰일 나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 자, 한번 가볼게요. 7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b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대요. 인수분해 문제네.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인수분해 할 때 사실 이 문제 구조는 시험에 나온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잘 정리될 수 있어야 되겠죠. 최고차항계수 x제곱으로 내림 차순으로 쓰시면 x제곱 쓰고 여기 x 있어요. 여기 x 있어요. 플러스 x로 묶으면 1 빼기 3y x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항을 인수분해 하죠. 얘는 인수분해 앞에 2차항 계수 1은 인수분해 할 게 없고요. 1차항 계수 앞에 인수분해 할 게 없고요. 상수항이 얘인데요. 인수분해 할 게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x제곱에 1 빼기 3y에 x 쓰고 얘가 2배로 묶으면 이 친구 보면 2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 좋아하는 합차 y 마이너스 1과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됐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곱해서 앞에 계수 1 되고 1, 1 쓰고 일단 얘는 풀어줘야 되죠.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로 적어주는데 2가 어디 붙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되면 여기 2가 붙이면 여기 돼보면 y 마이너스 1가 2y 플러스 2니까 더하면 3y 플러스 1이 됩니다. 3y 플러스 1이 돼서 2는 어디 붙일까요? 자, 2는 여기 붙일까? 2를 여기 붙이면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2y 마이너스 2 y 플러스 1 그래서 3y 마이너스 1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보정을 해주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끝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땅땅땅 마이너스 3y 뿅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시원하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요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비교해야 되는데 이 단서가 마일이죠. 상수항이. 그래서 요게 a가 돼야 되겠죠. 요게 a는 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b가 그러면 마이너스 2고요. c가 2 됩니다. c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개수를 해서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8번 봅시다. 8번까지 오면서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8번 볼게요. 임의의 복소수 G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우리 좋아하는 말 실수인 것을 고르세요. 켤레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Z가 G가 임의의 복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실 일이 딱 정해져 있죠. 이걸 둡니다. G를 A 플러스 BI로 두고 G 반은 자동으로 A 마이너스 BI일 때 여기서 A와 B는 실수죠. A와 B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G 세제곱 플러스 G 바의 세제곱은 실수인가를 확인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아우 쫄지마.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곱셈 공식이 복소수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구조를 잡을 필요 없이 이걸 다 3승할 수는 없잖아요. 쌤도 그걸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제자도. 곱셈 공식 쓸게요. G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 G의 G 바
G 플러스 G반인데 구성을 보니까 요게 요거기 때문에 합과 곱이니까 너희들이 잡아내야 되는 게 G 플러스 G반은 선생님 얘다기에는 2A입니다. 찾으셔야 됐고 G 곱하기 G반은 얘 곱하기 A니까 합차 쓰시면 이런 것들은 따라온 거 반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실수죠. 2A면 G 플러스 G바가 두 개 합이 실수고요. G 곱하기 G바가 요게 합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아이가 실수이고 이 아이가 실수이고 실수니까 실수는 다 연산해봤자 실수만 되죠. 얘는 실수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바로 볼게요. 친구들이 수학 문제 내신 칠 때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의지 그런 것들 좀 짚어냈으면 좋겠습니다. G 플러스 G 마이너스 G반인데 내가 G 플러스 G반은 구해놨어요. 2A라는 걸 찾아냈지만 G 마이너스 G반 아직 안 찾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G 마이너스 G반을 해보시면 얘에서 얘 뺀다. 얘에서 얘 빼면 A가 날아가고 요렇게 날아가서 마이너스 2BI가 됩니다. 플러스 2BI가 되네요. 미안. 얘에서 얘 빼면 날아가고 맞구나. 요렇게 됩니다. 실제 대입해서 요게 쌤 2A입니다. 그랬네요. 곱하기 G 마이너스 G반은 2BI가 됩니다. 얘 곱하면 4ABI 복수 단위가 살죠. 그래서 얘는 항상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AB가 물론 0이면 실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조건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항상 실수가 되는지를 찾아달라라고 문제에서 요구했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G분의 1 플러스 G바분의 1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연산을 조금 해달라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분하자. 얘 곱하기 G 곱하기 G바 촥촥 G 플러스 G바 얍 되면 쌤 이거 계산해놨는데요. 그래 그렇구나. 이해를 한다. G G바는 쌤 계산해놨는데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얘 실수고 얘 실수기 때문에 얘도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답이 되네요. 이해를 한번 볼까요? G 마이너스 G바의 세제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전개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G 빼기 G반 어떤 구조인가 하면 앞에서 구해놨다시피 G 빼기 G반은 2BI입니다. 2BI의 세제곱 8B 세제곱 I 세제곱 우리 친구들 잘 알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8B 세제곱에 마이너스 I 붙이면 복수 단위가 살아요. 물론 선생님 B가 0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 항상 실수인 거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리얼이네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만 답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조금 대륜고 정도면 어려워지는 건 맞죠?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이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래 볼록한 이체 함수이기 때문에 상을 보니까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탁탁 만나는데 문제에서 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점 사이 거리가 이게 거리죠. 거리가 제일 멀고 싶을 때 그때가 될 때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난 잘 몰라. 원래는 엄밀하게 좀 더 구조적으로 풀고 싶은데 자세한 건 이런 거죠. 일단 fx가 얘니까 얘가 일단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은 0이다. 이거에 근이 앞에 있었죠. 근이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a 범위가 나오네요. 판별식을 써볼게요.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이 3a입니다. 3a 제곱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요렇게 범위가 먼저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제곱이라서 a의 범위가 하나씩 나온다라는 걸 눈치를 조금 채시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양변의 마이로 마이너스 5지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잡히는데요.
EI 구조를 실제 부등식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잡아내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게요. 이걸 풀면 A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A 범위가 2차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요 범위 안에는 무조건 있다. 일단 요거를 A 범위는 요 범위 안에 있다. 요거를 먼저 잡아내고, 근데 이건 큰 쓰임은 쓰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약간 고난도 문제로 나오면 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따져줘야 되는데, 요때 시험 범위가 그 2차 부등식 구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언급만 하겠습니다. 요 범위를 실제 찾으셔야 되고, 실제 이제 문제를 풀게요.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일단 이 조건을 써야 된다, 무조건. 자,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된다. 그럼 이게 여기를 알파 콤마 0이라 하고 여기를 베타 콤마 0이라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이 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요 길이죠. 요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얘가 x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 방정식 근이네요.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 제곱은 0의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계산을 직접 변수가 a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풀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선생님 3분의 2의 a 플러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3분의 a 제곱입니다. 이 두 개가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베타 빼기 알파니까 요 두 개가 있으면 베타 빼기 알파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값 보는 것보다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의 값을 볼게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원하게 한번 조져주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9분의 4의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알파 베타, 알파 베타 요거죠. 3분의 4a 제곱이 됩니다. 요거의 문제는 이거의 최대 구하라 문제를 바뀌었어요. 요 식을 딱 째려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a가 2차식이죠. 이거의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눈치채시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분의 4로 묶어내면 9분의 4로 묶을게요. 9분의 4로 완전제곱 써야 되니까 9분의 4로 묶어내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제곱입니다. 요거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9분의 4배의, 자, 풀기 싫어. 계산 약해 우리 아저씨들은. 2a 플러스 1 빼기 3a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입니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써주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썼다고 할게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좀 종이를 새로 가져올까?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계산했더니만 결론적으로 9분의 4배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9분의 4로 묶고 또 마이로 묶고 치시면 오케이 치시면 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반의 제곱 하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났네. 마이너스 9분의 8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계산하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쓰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인데 얘랑 곱하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9분의 8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를 가진다. 최대값 이건데, 그때 a 값을 구하랬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정리를 잠깐만 하자면,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이 얘기도 나중에 기말고사 칠 때쯤 되면 중요하고 2차 부등식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염두를 해둬야 되고, fx가 3x제곱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나갔을 때, 얘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얘들아,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되는 a 값을 구하라. 일단 거리를 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알파 콤마 0으로 잡고, 여기를 베타 콤마 0으로 잡는다면,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를 구하라라는 문제니까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근과 계세 관계로 이거 뽑아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서 이차함수 구조로 나머지 완전 제곱식 구조로 잡아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약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힘들은 좀 길을 쉬어야지 다음이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두고 학습합시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유리수 ABC에 대해서 문제에서 AX제곱 더하기 루트 5의 PX 더하기 C는 0에 한 근이 알파인데 2 플러스 루트 5입니다. 다른 거를 베타를 할 때 베타를 구하라. 알파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자, 유리수 계수의 2차 방정식 구조의 문제네요.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ABC는 유리수입니다. ABC는 유리수. 근데 무리수의 근을 가졌는데 2 플러스 루트 5.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면 바로 틀리는 거죠. 왜? 여기 계수가 A는 유리수고요. B는 유리수지만 루트 5가 붙어서 이게 무리수 계수의 근을 가집니다. 무리수 계수를 가지죠. 루트 5B. 이게 무리수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수가 무리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건 베타는 2 빼기 루트 5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쓰면 베타를 구해요? 넣어줘야 됩니다. 이 근을, 얘의 근은 이 방정식 해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ABC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다음이 생깁니다. 근이야? 다른 근이 원래는 2 빼기 루트 5가 되잖아. 근데 그때는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 그게 성립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루트 5B이기 때문에 얘가 무리수라서 그 일은 생기지 않아. 그럼 다음 일은 뭘까?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2 플러스 루트 5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A에. 넣어서 푸는 거죠. 방정식에는 넣으라고 있는 겁니다. 루트 5에 B에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는 0입니다. 시원하게 전개를 합니다. 계산하시면 A에 이 9 플러스 4 루트 5고요. 이거 5인데 플러스 2 루트 5B 플러스 5B 더하기 C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루트가 또 전개를 더 해볼까? 바로 9A 플러스 4 루트 5A 2 루트 5B 플러스 5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무리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ABC가 유리수라면 무리수 상대에 관한 정리를 써야죠.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걸 분리해서 써줍니다. 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리수가 없네요. 9A 플러스 5B 더하기 C랑 4A 플러스 2B 루트 5랑 0입니다. 그럼 내가 찾을 수 있는 식이 얘가 0, 9A 플러스 5B 더하기 C는 0이고요. 4A 플러스 2B는 0입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딴 건 없습니다. 쌤, ABC를 모르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잡아내야 됩니까? 지금 얘가 개수이기 때문에 나눌 거기 때문에 A에 관해서 식을 써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런 문제 있으면 A에 숫자 하나 대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눠질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풉니다. 5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9A이고 2B가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A를 넘겨서 B와 C를 A에 관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A는 A고 B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 2A입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B는 마이너스 2A이고 여기 마이너스 2A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A니까 넘어가면 C는 A입니다. 이렇게 ABC의 계수 관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넣었더니만 이 방정식 근이 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대입해서 이런 정리를 통해서 요거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다시 바라보면 A는 A이고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A이고 C는 A입니다. 말이 세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잡히는가 하면 AX제곱 B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잡힙니다. 마이너스 2 루트 5X A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얘는 A입니다. 이거의 근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다른 A를 나눠버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X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 방정식 근이 이거고 다른 근을 구하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시겠죠? 아니면 머리를 약간 써갖고 다른 구조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의 공식 X 반근 쓸게요. A분의 반 루트 5 풀마 루트의 B제곱 요 반의 제곱 5자 마이너스 AC 하면 4가 돼서 답은 루트 5 플러스 여기 2니까 플러스 2거나
루트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근이라고 얘는 알파죠? 얘가 뭐가 됩니까? 다른 건 베타를 잡아냅니다. 베타 루트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친구들이 하십시오. 정답은 한번 내보시고 중요하게 내신 시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볼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앞부분에 1번부터 5, 6번까지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데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구조들에 대한 생각들을 평소 때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 그지? 하시면 쉽게 낼 수, 그러니까 알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공 달립니다. 12번 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서로 다른 양의 실수일 때 k의 개수를 구하라. 1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서로 다른 양의 실수입니다. 서로 다른 양의 실수. 이게 실근의 부호 조건에서 나온 거죠. 실근의 부호 챕터에서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2차 방정식이 양의 근, 서로 다른 양의 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서로 다른이 들어가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면서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이 세 조건의 교집합으로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냥 푸시면 되죠. 11번 갑니다. 실근의 부호다 그러면 판별식 D 쓰면 방근 쓸게요. B제곱 9 마이너스 AC 빨 빼기 K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내실 거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1 플러스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K는 마일보다 크다. 당연히 잡아내는 거. 첫 번째 조건 쓴 거예요. 두 번째, 두 군의 합을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입니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는 할 필요 없죠. 0보다 크니까. 알파 베타 세 번째 조건을 씁시다. 두 군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알파 베타는 8 빼기 K입니다. 0보다 크면 K가 8보다 작네요. 요거 두 개를 교집합을 구하면 결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 있을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이런 것들은 수고를 조금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쉬운 문제죠. 실근의 부호야 양수근이야 이 세 개의 조건으로부터 구한다는 교과서 학습에서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12번 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을 A라 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시원하게 꼭지점을 A라 했기 때문에 하고 D도 안 들어봐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씁니다. 그럼 A 좌표를 찾아내시고 이 아이가 1,5 꼭지점입니다.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BC를 할 때 삼각형 BC, ABC의 넓이가 125일 때 k를 구하라. 대륜 형태의 대륜스러운 문제죠. 꼬는 겁니다. 문제를 잘 살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있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얘입니다. 있을 때 꼭지점을 A라 합니다. 요 점 좌표가 A가 1,5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BC라 합니다. 그어야 되죠. 생각해보건데 y는 k를 쭉 그으면 선생님 y는 k는 여기 두 점에서 만났는데 요 점과 요 점을 B와 C라고 할 때 요 삼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가 125랍니다. 요게 125일 때 요 k를 구해봐 라는 겁니다. 많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있죠, 지금. 문제를 푸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옵니다. 일단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 넓이가 125라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요. 넓이가 이 길이 곱하기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점들의 좌표. 맞죠? 이 점 좌표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B와 C의 좌표를 먼저 결정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문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 이 차 함수랑 요 y는 k랑의 교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요렇게 k다 이렇게 잡는 거죠. 요거의 해가 이 교점 x 좌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항시키고 어머 선생님 이항을 시켰더니만 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대륜스럽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인마근을 알파, 인마근을 베타로 잡으면 딱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시원하게 2 이런 걸로 풉니다. 6 빼기 k로 탁탁 잡힙니다. 그러면 두 군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이 점 좌표가 알파, k야 그냥 높이는 k잖아.
이점 좌표는 베타 콤마 K야.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볼까? 이제 넓이 한번 구해볼게. 자, 요거 있고, 요 그림 상황 있으면 넓이는, 자, BC 길이가 필요한데 BC는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는 X좌표들을 찾아 높이 갔기 때문에 X좌표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요거 H라 하면 요 높이는 HA 길이는, 요 길이는 K에서 5 뺀 거죠. K 빼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있는 구조라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시원하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구하겠죠.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4배의 베타 알파를 하시면 요거 제곱하면 4입니다. 4 빼기 4배에 6 빼기 K라서 4 빼기 24 플러스 4K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조금만 더 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K라서 요거 4로 묶으면 찡 K 빼기 5가 됩니다. 느낌이 좋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은 게 베타 빼기 알파는 선생님 시원하게 루트에 요 루트 붙이면 2죠. 2 루트에 K 빼기 5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내셨으면 다음이 가는 거죠. 자, 친구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제 12번 구조에서 이대로 흘러오셨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서 이런 이유로 잡았다면 요게 요거고 요게 그러면 넓이 S는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얘가 얘죠. 얘 곱하기 얘잖아.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루트에 요게 K-5 곱하기 요거 K-5인데 이게 125랍니다. 자, 그러면 날라가거든요. 끝났다. 근데 여기서 답 내는 건데 요 식이 루트에 K-5 K-5가 125라는 건 125죠. 그럼 얘가 쏙 들어가면 루트에 K-5의 세제곱이 125입니다.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루트가 붙어있다면 K-5가 얼마 돼야 되죠? 얼마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됩니까? 25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써? 루트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루트에 2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5가 25라서 K는 30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하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구조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헤매시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계산하는 연습 2차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고1 형태에서 학습 구조를 이렇게 좀 연습을 가져가셔야지 뭔가 좀 고득점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고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13번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가 이런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13번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 이런 거죠. 자, 근데 좀 나머지 정리 형태의 문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가볼게요. fx를 x3수로 나눴더니만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fx를 이렇게 쓰지 않는 너희들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만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식이 하나 있어요. fx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8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 8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가는 거죠. fx를 x세제곱 플러스 1에 x-1로 나눴을 때 몫은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요거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를 rx라 할게요. r-1을 구하라는 건 r-1을 구하라는 건 rx를 구해봐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4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근이 3차여야 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표현되는 3차식이어야 됩니다. 아, x, fx 문제 잘못 썼네. 자, x, fx를 얘로 나눴더니만 이렇게 된다. 구하셔요. 이게 4차이기 때문에 3차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유형으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문제지에도 많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학 어떤 문제지를 잡더라도 약간 심한 문제에서 이런 구조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gx, 뭐 hx, 나머지 cx라고 쓴다면, 요 식을 이런 것들 봤죠? cx인데, cx라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랑, c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같다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암기하고 계시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유형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x제곱이 왠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이 모양 xfx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건드릴 수밖에 없죠. 양변의 x를 곱하겠습니다. 곱해. xfx는 양변 x 곱하면 x에 x세제곱 플러스 1에 lx 되고, 여기도 곱해지면 x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4차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x세제곱 플러스 1의 구조에 대해서 요 형태를 몰아가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얘를 요걸로 묶어서 나머지 형태를 조금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을 연습을 하셨으면 조금 접근이 가능하고 문제가 많이 어려운,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1 필요하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요 식에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변화는 없습니다. 이 식에. 그리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xfx는 요걸 먼저 쓸게요. x세제곱 플러스 1로 묶고 lx 쓰고 더하기 요거 먼저 씁니다. 요거 먼저 쓰. 요거 두 개 먼저 써야 되겠네. x세제곱 더하기 1로 쓰고 x 마이너스 1로 쓸게요. 그리고 또 묶을게요. 얘로 묶어낼게요. 얘로 묶어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x세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x에 이런 식으로 변형합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lx 있고, 여기 묶으면 더하기 1이 있고, 더하기 x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형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 형태로 묶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x 빼기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볼게요. 요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xfx를 얘로 나눈 뭐 몰라요? 요걸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xfx를 얘로 나눈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서 구해놨죠. x-1입니다.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는 뭐겠죠? 뭔지 모릅니다. 이거 나머지는 x-1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를 뒤에 붙어있는 얘로 나눈 나머지와 같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얘가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x-1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어떻게 끝나요? xfx를 다시 쓸게요. x세제곱 플러스 1에 x-1로 나눈 요거 다시 쓰고 있는 거야. 몫은 몰라요. 나머지 쓰는데 얘가 자 봐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압니다.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알면 우리 친구들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들어가지. 3차를 나누면 몫은 당연히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 a를 가졌을게요. 몫은 a이고 나머지를 압니다. 이렇게 금마가 x-1입니다. 그게 왜? 얘로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문자를 바꿔버리면 여기를 요걸로 대체해버립니다. a에 x 세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x-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언니 오빠들이 끝났죠.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식을 아직도 안 써먹고 있어요. f1은 8입니다. 친구들. 아직 a를 못 구했어요. x에 1을 넣겠죠. 1 넣으면 1f1. f1은 여기 1 들어가면 없어지고요. 1 들어가면 2a. 1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이게 8이니까 8이라서 a는 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rx는 4배의 x 세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x-1. 이게 rx입니다. 그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유형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고득점 거의 이제 1등급을 조금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수학적인 실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신 정리를 해주는 거고, 이런 유형을 공부하면 요거보다 조금 쉽게 나오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온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13번이겠습니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제가 이게 낙서를 친구들 걸 받아갖고 조금 해놨습니다. 자, 요거 같이 좀 그려볼게요. 1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A와 O고, 높이가 5인 직육면체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네요. 얍. 자, 요게 AD, EH 적혀 있고, BC, FZ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요. 요 변 길이 O고, 요 변 길이 O입니다.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DP라는 게 요렇게, 요 대각선 요렇게 있으면, 이거 정사각형이거든? 요 지점을 잡아서, 여기 P라는 지점을 잡아갖고, 여기가, 요 길이가 2√2가 된다.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FQ, 여기 FQ를 잡아서 요렇게 대각선이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요 점을 잡아서 Q라고 하는데 그 길이는 2√2다. 요렇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의하면 요 P에서 출발해서 Q로 들어가는 문제 최단 거리가 6루트10입니다. 최단 거리가 6루트10. 최단 거리가 6루트10일 때 A를 구하라. 요게 중요하죠. A가 1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가 P에서 뭐 모서리를 막 가서 Q로 들어가는 요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가 6루트10이다. A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가 하면 최단 거리 무조는 무조건 전개도입니다. 무조건 뭐다? 무조건 전개도가 되죠. 무조건 전개도입니다. 그러하다면 전개도를 만드셔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면을 놔둡니다. 요면을 놔두고 뭐 여기다 낙서할까? A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최단거리 문제로 왔으니까 14번. 자, 요면을 딱 놔두고 요렇게 띵 A A B AB, AD, BC 이렇게 놔두고 요면을 들어버립니다. 들으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시간 내에 50분 안에 막 풀어냈다. 신입니다. 신. 한 방에 딱 보고 H 못 풉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뭐 정리하는 거니까 넘기면 이렇게 들면 BC 있고 여기가 딱 서면 이렇게 붙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FG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이렇게 가서 여기 옵니다.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A고 아이고 5군요. 이 길이가 5고요. 이 포지션이 P가 D쪽에 붙어있고 요 지점이 있습니다. 요 길이가 2√2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어디 있는가 하면 F쪽에 붙어있죠. F쪽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F쪽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F쪽에 여기에 Q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요 길이가 2√2입니다. 그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했던 이렇게 최단거리죠. 그러면 이게 2√2이기 때문에 요렇게 내리고 직선의 피타고라스 이게 반드시 빗변돼야 됩니다.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요렇게 연결해서 요게 직각이라서 요 모서리를 요렇게 지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럼 생각하건대 이게 2√2이면 이게 2√2이면 요게 얼마인가 하면 요 길이가 바로 이만큼 길이가 5기 때문에 요 길이가 5√2이고 반 가져가면 2분의 5√2이고요. 여기 2√2 가져가면 요 길이가 2분의 √2입니다. 요 길이가 2분의 √2가 됩니다.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도 자동으로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1 됩니다. 1. 요 길이는 1입니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2√2이고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수선의 발 여기 내리고 요렇게 내리면 요게 2√2 대각선이면 요게 1대 √2이기 때문에 요게 2가 되고 이게 2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2라는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변들 구하는 건 요 길이가 2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되겠죠. 공부하는 거죠. 지금 학습하는 거야. 학습하는 거. 요거 1이고요. 똑같죠. 요거 1이고요. 요게 요 길이가 2√2이기 때문에 요게 2고 2면 요거는 3입니다. 요게 5기 때문에 요게 2가 되면 요게 3입니다.
그러면 요게 2면 요렇게 와서 요것도 2고요. 요게 A고 요게 3입니다.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5가 돼요. A 플러스 5고 요게 1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최단거리인데 그 최단거리가 6루트 1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 1 플러스 이거 제곱 A 플러스 5의 제곱은 요거 제곱 360이 됩니다. 근데 A를 구해보면 갑자기 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도 힌트인데 없습니다, 여기. 없고 이거를 반대로 이쪽을 반대로 세워도 최단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럼 잘못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최단거리일까? 객관식이면 푸는 거지. 미친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봐서 해드리는 거고,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시원하게 제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딱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제끼시고, 그럼 쌤, 궁금하잖아. 우리도 인간인데. 학습해야지. 이런 구조로 잡힙니다. 똑같은데, 생각의 전환.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얘를 놔두고, 요 구조를 놔둡니다. 제일 먼저. 밑면 여기를 놔둡니다. 여기를. 전개도를 그려보고. 일단 최단거리 무조건 전개도는 맞습니다. 그 전개도 상에서 요걸 놔두고, 여기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려서. 여기가 GF가 되고요. 전개도 이렇게 놔두고 얘를 요 면을 눕힙니다. 그러면 요렇게 붙습니다. 요렇게 붙어서 얘가 C가 여기 눕고 B가 이렇게 눕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을 여기 칼을 대고 여기 잘라버립니다. 요렇게 자른다고 생각할게요. 요렇게 잘라서 요 밑면에 눕혀버리면 요 면이 먼저 이렇게 붙죠. 요렇게 여기 붙인 걸 요대로 붙이겠어요. 요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A가 여기 오죠. A가 여기 오겠고 당연히 B가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면도 여기에 눕죠. 이렇게 여기 눕고 얘가 여기 눕습니다. 눕어서 붙이면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얘들은 윗면이기 때문에 DC가 눕습니다. DC가 이렇게 눕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있죠. 뒷면을 여기에 여기 뒤에 요 면 있죠. 요 뒤에 면 뒷면을 땅바닥에 눕히겠습니다. 요 면이 누워 있잖아요. 지금 요로 눕히면 요렇게 됩니다. 누우면 이렇게 누우면 여기 D가 되고 여기가 C가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얘가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지죠. 전개도를 이렇게 펼쳐셔야지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펴시면 여기 A가 적히고 여기가 눕히고 여기가 E가 적히죠. 이렇게 전개도를 펼치면 문제가 풀립니다. 어렵죠? 이거 사실 고1이 시험기간 내에 못 푼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장악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등급은 갈라야 되니까 학습하는 차원에서 최단거리는 일단 전개도라는 걸 학습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펼 수 있는 전개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고 저도 여러 가지를 풀어봐서 최단거리 상황에서 A가 13이라는 걸 힌트로 잡고 여기 A가 13보다 크다는 걸 힌트로 잡고 전개도를 펼쳐서 그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P가 뒤쪽에 있습니다. P가 뒤쪽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P가 있고 요거 2루트입니다. 요게 2루트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데 Q가 F 쪽에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Q가 가깝죠. 더 거리가 Q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Q가 있고 요 길이가 2루트입니다. 최단 거리는 당연히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직선 거리가 되죠. 직선 거리가 됩니다. 자, 직선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는 건 이거 A고요. 여기 A고 요거 5고 5입니다.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갖다 쓰면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니까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면 요게 최단거리를 답을 내는 최단거리 요게 6루트 10을 이용할 건데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요게 2루트 2라면 요게 2죠. 요게 2고 요게 2입니다. 그래서 요게 2라는 건 요게 2입니다. 2. 요게 2가 되고요. 그럼 요게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5기 때문에 요게 3이 됩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미치겠네. 자, 계속 가서 자, 요게 3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잡고 싶은데 요 길이가 2였죠. 요 길이가 찾아내야 됩니다.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도
3입니다. 여기 오니까 3입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만큼 6입니다. 6. 아, 이게 6이야. 3, 3에서 6이고, 이만큼 길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만큼 A죠.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 A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다음에 이게 A 플러스 2입니다. 요 2였잖아. 그럼 요 피타고라스에서 정리해서 이거 제곱 36 플러스 이거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이 A 플러스 2가 아니고 A 플러스 4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2 있고 여기도 2 있죠.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가 있습니다. A 플러스 4의 제곱이 360 계산하시면 A가 14가 나옵니다. 이게 14보다 크다는 거 가지고 풀고 멘트를 하자면 이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맞추기가 시간 내에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사고하는 구조가 조금 길다면 뭔가 다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험 시간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5번 갑시다. 자, 15번은 고맙죠. 이런 문제는 시간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14번을 제끼면서 15번을 푸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정답이 높아지는 거죠. fn이 in분의 n 플러스 i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로 주어졌을 때 구하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뭔가 발견적 추론을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해봐야 되는 겁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합니다. 본래 F1과 F2와 F3과 F4와 F1 뭐야? 이런 거 시원하게 F1은 여기 일러보면 i분의 1 i 제곱분의 2 요거 여기 i 곱하고 i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i 마이니까 마이 찾은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맞춥니다. 시간 주면 여기 인합 보면 i 제곱분의 i 2가 되고 i 3승분의 3인데 이게 마일이니까 마이 요게 마이너스 i 돼서 여기 i 곱하고 i 곱하면 여기 또 마일 되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3을 구하시고 F4를 구하시고 F5를 구하시고 F6을 구하시고 F7을 구하시고 F8을 구하시고 F9를 구하시고 F10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4개가 순환하는 건 알죠. 4개 순환하고 또 4개 순환해서 결과가 같은데 그런 걸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신 모의고사 칠 땐 그걸 해야 되겠죠. 내신 칠 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푸셔야 됩니다. F3은 저는 계산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4고요. 4-5i고요. F가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이고 F6이 마이너스 6 플러스 7i고 F7이 7i 플러스 8이고 F9가 8 마이너스 9i고 요거 4개 다 해볼까? 1, 2, 3, 4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i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5, 6, 7, 8 마이너스 4 플러스 2i입니다. 똑같습니다. 4개가 순환하기 때문에. 근데 9하고 10은 또 따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9i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요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1i입니다. 물론 수를 초반에 좀 해서 뭔가 생각나는 구조로 잡아내셔도 답은 무방한데 아마 내신 칠 때 그런 깡은 보통은 없죠.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계산하는 실력들 높이시면 살짝 보입니다. 이게 추론하는 게 앞에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근데 i가 또 교대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찝찝했을 겁니다. 보실 때. 자, 그리고 16번 ECM 수학학원에서도 많이 풀어줬던 시험 나오면 바로 풀 수 있는 팁을 가르쳐줬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죠. 6x제곱 마이너스 6px 마이너스 p 플러스 7은 0인데 얘가 허근 g를 가집니다. 허근 g를 가질 때 딱 정해졌습니다. g 세제곱이 뭐가 된다? 실수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정의화되어 있죠. 내신 구조에서 거의 정의화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좀 암기하는 건데 야 허근 z를 가질 때 z3승이 실수가 되는 구조는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옛날에 시험 전에 많이 얘기해주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잘 봐. x3승은 1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볼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실제 인수분 해보면 우리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줬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얘 곱하기가 0이니까 x가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허근 나오죠. 허근 오메가를 가지고 오메가 3승은 실근 1이 되죠. 원래 여기 허근 오메가를 가지지 오메가의 허근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오메가 세제곱은 1, 세제곱은 실수가 되는 구조는 요 구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골교과에서 물론 이렇게 안 푸셔도 됩니다. 시험 구조에서 조금 계산하는 구조로 잡아가셔도 되지만 이 문제는 문제에서 많이 해줬죠? 그러면 바로 풉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 선생님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에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얘기들은 삼승 구조에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a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제곱은 0이 여기서 오는 거고 얘 곱하기가 0이기 때문에 x가 a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제곱은 0이거나 이런 구조로 잡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이 방정식은 이거 반드시 허근 가진다. 얘의 근의 z일 때 z3승은 a 세제곱 실수가 되죠. 실근 가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행동되려면 앞에 개수가 1일 때 요거 제곱해서 요거 나오면 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암기하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암기하고 시험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무조건 요걸 나눠버립니다.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6분의 p 플러스 6분의 7은 0이다. 이렇게 만드시고 요거를 제곱하면 p제곱은 반드시 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p 플러스 6분의 7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분 만에 딱 보고 아싸 이거 내 얼굴 딱 떠 ECM 딱 떠오르고 푸는 거죠. 그냥 양변에 6 곱하면 6p제곱은 마이너스 p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6p제곱 플러스 p 6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6, 1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야. 7, 1 이게 플러스 해야 되나? 이게 마이너스 하면 p가 마이너스 6분의 7이거나 p가 1 두 개 나옵니다. p가 두 개 나오는데 지금 양수 p라 그랬기 때문에 1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 보시고 제 얼굴 안 떠올리셨으면 나쁜 친구들입니다. 자, 17번 가보도록 합시다. 객관식의 마지막이죠. 보통 대련시험 치실 때 뒤쪽에 문제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17번도 시간이 있었다면 풀 수 있었을 텐데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문제 한번 해석해보고 이런 구조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px 마이너스 1이 x세제곱 플러스 3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는 때 요 차수가 최소인 px에 대해서 p3을 구하라. 이걸 구하랍니다. p3을 구하려면 px를 구해야지. 구하랍니다.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했을 일은 이겁니다. 언니 오빠들이 첫 번째, 자 이런 뜻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 px 빼기 1은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나누면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 몫은 몰라요. 뭐 lx 할까? 뭐 lx 나눠 떨어지면 요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단서가 일단 무조건 px를 구하라라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얘를 구해야 되면 이게 지금 항등식이라는 접근을 딱 하시면 나눠 떨어진다는 건 항등식 아닙니까? 한다면 쌤 그러면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차수가 낮아야 된다면 이게 1차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만약에 1차면 차수 얘기를 했으니까 추론해야 1차라면 얘가 몇 차야 돼? 바로 몇 차? 상수해야 되죠. 왜냐면 1차면 3차 되고 얘가 3차니까 상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px를 시원하게 1차로 두는 거야. mx 플러스 n 요게 px를 두는 거야. 차수가 낮으면 1차부터 해봐야지. 빼기 1은 가정하고 이제 3x 플러스 1에 얘는 상수니까 요거 전개하면 mx 세제곱 나오니까 m이 되는 거죠. 요 형태였을 거다. 몫은 m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전개하는 거죠. 합시다 실제. mx 세제곱 nx제곱 mx제곱 nx 플러스 m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mx 세제곱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치다 말고 하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학습한 의미에서 좀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관심 없는 거고 됐고 x제곱 개수가 이거죠. n 플러스 m의 x제곱 n 플러스 m의 x 플러스 n 빼기 1은 자 3mx 플러스 n인데 자 개수 비교인데 얘가 일단 0 돼야 되죠. 좌우변 같아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m은 0이고 얘가 뭐가 되노? n 플러스 m이 뭐 돼야 되죠? 여기가 3m이 돼야 되고 n 마이너스 1이 n이 돼야 됩니다. 자 n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딱딱 여기에 착착 나면 마일만 딱 남아요. 모순 생기죠. 모순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 px는 1차가 아니었다. 그럼 몇 차 해야 돼? 2차 하시는 겁니다. 2차 2차 하셔야 됩니다. 아 1차가 아니었어? 그럼 몇 차? 2차인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또 여기 2차야. mx제곱 플러스 nx 더하기 k의 마이너스 1은 물론 좀 산뜻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의 수학적 향상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다. 요게 2차면 2차니까 4차고 3차니까 1차 돼야 된다. 이거 비교해서 mn, k, ml, l까지 4개씩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전개를 시원하게 했다 치면 자 요거 전개한 거 적을게요.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mx 4제곱 n 플러스 m의 x 세제곱 k 플러스 n 플러스 m의 x제곱 k 플러스 n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요거 전개하신 거 mx 4제곱 플러스 lx 세제곱 3mx 제곱 3L 빼기 MX 빼기 L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좌변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얘는 됐고 얘랑 구조가 잡히니까 M 플러스 N은 L이고 K 플러스 N 더하기 M은 얘는 3M이죠. 3M이고 얘는 K 플러스 N은 3L 빼기 M이고 K 마이너스 1은 얘죠. 마일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요 4개, 식 4개, 방정식 4개니까 모순이 안 생기죠. 시원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했다 칠게. n은 0이고 m은 3분의 1이고 밥 먹으러 갈 거야. k는 3분의 2고 l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px가 나옵니다. px가 2차였구나. 제일 낮은 게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2구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7번 멘션을 하자면 시간 내에 못 푸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구조로 앞에 문제들을 탁탁탁 물론 17번도 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의미의 수학들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 푸는 데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16번은 시험에 나온다니까 바로 그냥 바로 아는 거고 17번은 다항식 개수 비교 구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셔서 다음을 도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